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남자가 그 바람을 피우는 그 심리는 도대체 뭐냐? 내 남자가. 그럴 때는 누구 이름을 봐야 되겠어요? 내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당연히 남자 이름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남자 이름이 여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내 남자가 바람을 피우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자가 본인 이름이 그렇게 바람을 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내 부인한테는 쌀쌀맞게 대하면서 밖에서 만나는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립 서비스도 잘하고 엄청나게 친절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 내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심리가 어디에 있다? 내 이름에 있다. 여자인 내 이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애인이나 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그런 꿈을 꾸어도 굉장히 큰 충격이죠. 굉장히 큰 충격인데 실제로 내 애인이나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상담한 경우인데 자기 애인이 자기 후배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누구하고 있느냐고 상담을 의뢰했어요. 즉, 그 남자가 동시에 바람을 피우는 여자가 부인을 빼고 5명이었어요. 20대 직장 여성, 30대 주부, 또 본인하고 본인 후배, 그리고 또 다른 돌싱인 여자를 포함해서 5명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그 남자의 이름이 굉장히 그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오늘 주제에 맞는 그 이름을 가져오신 분은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 바람을 피는 남편을 둔 여자들 보면 의외로 미모가 뛰어난 여성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오히려 바람을 피우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저는 한때는 잘생긴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 필 것 같지 않은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 더 많구나 이런 걸 조금 알게 됐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보면 잘생긴 남자는 여자들이 가만히 안 놔두고 바람을 안 필 것 같은 남자인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여자들한테 잘해주고 하면서 바람을 피시는 경향도 좀 있고 또 뭐 그와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요번에는 여자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결혼 후부터 계속 바람을 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보면 여자 이름의 경우 여자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인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경우를 제가 이제 가끔 보는데 부부로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지만 그 부부가 어때요? 실질적으로 그 사랑이 어때요? 공갈빵처럼 사랑이 텅 비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 공허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때요? 바람 피우는 여자도 있고 또 남자들도 있고 다 똑같죠.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도 어때요? 바깥에 나가서 서로 상대방한테 끌림을 느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또 필요한 사람도 있죠. 이분도 이제 사주나 이름에서나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은 사주대로 이름이 지어진다는 거. 근데 이분의 경우도 이름 전체가 그냥 사주대로 지어졌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제 개명을 하게 되면 이제 사주를 봤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보니까 이름하고 똑같이 지어졌더라고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을 제대로 통제해 줄 수 있는 믿음이 가는 남자들을 원하죠. 원하는데 오히려 결혼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또 결혼을 했는데 어때요? 전혀 리더십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 공허함으로 인해서 또 바람을 피는 그 심리가 더 커질 수 있는 확률이 있죠. 남자들은 어때요? 자신이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너무 자신을 또 의심한다거나 너무 과하게 집착을 한다거나 또 너무 어린애처럼 의지만 하면 어때요? 남자들은 또 지치게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조금 그 외국풍 나는 그런 레스토랑을 이제 가족들하고 그날 아마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아마 결혼 기념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예약을 해줘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는 그런 호텔급 비슷하면서 이제 그 레스토랑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서빙을 해주시는 그 웨이터 그분들도 무슨 저기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그 유명한 그 커피숍에서 보면 이탈리아 남자들이 굉장히 멋지게 생겼잖아요. 그냥 보통 길 다니시는 남자들도 다 연예인 같아. 다 탤런트 같고 다 영화 배우 것처럼 이렇게 멋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뭐 바깥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커피를 마시면 더 비싸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그 웨이터들이 그냥 커피를 날라다 주는데 너무너무 멋지게 생겨가지고 정말 눈이 이제 제가 호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결혼 기념일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그런 레스토랑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식사하는 걸 보더니 너무 보기 좋다고 사진을 찍어주겠대요. 그 웨이터분이.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신랑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둘이서 사진을 찍는데 결혼이 몇 주년이 됐느냐, 어떻게 만났느냐, 또 그런 것도 이렇게 또 물어봐주고 관심을 갖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레스토랑이.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얘기하고 그다음에 애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굉장히 또 그분도 굉장히 멋지게 생기신 분이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팍 가는 스타일의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애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애인이 있었는데 최근에 헤어졌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무 그 여자친구가 너무 어린애처럼 자기한테 너무 의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귀여웠지만 나중엔 자기가 너무 지쳐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바람을 피는 성격 심리 중에서 한 가지로 애정 결핍 증상을 보죠.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어때요?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서 사실 이렇게 어렸을 때 또는 성장기에 겪었던 그런 애정에 대한 결핍이 자라면서 심리적인 면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 그 심리가 그대로 남아서 지금까지 바람피는 그런 심리 등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자신의 공허함을 무엇인가를 다른 것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할 때 방법 중에 바람피는 심리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어때요? 연상의 여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모성애를 느끼죠. 이제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엄마한테 받지 못했던 사랑, 또 엄마한테 받지 못했던 관심을 부인한테 얻고 싶어서 나보다 나이 어린 부인을 맡게 되면 내가 다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받고 싶잖아요. 엄마와 같은 그런 여인을 통해서 내가 모성애가 조금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좀 애정 결핍. 왜 어려서 객지에 나가서 자란 사람들은 어때요?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관심은 받았지만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외롭게 자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함서원 씨 부부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공부 때문에 이제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함서원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고 이쁘면서 나이도 많고 이쁘면서 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또 엄마와 같은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나이 차이가 많은 함서원 씨하고 결혼을 했듯이 그렇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어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오히려 부인이 나한테 너무 의지를 하게 되면 어때요? 바깥에 나가서 다른 여인한테 또 사랑을 받고 싶어서 바람을 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미인인 부인을 얻었음에도 부인에게 왜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걸 아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보면 어때요? 좀 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치우친 이름이죠. 그리고 이름에서 보면 3, 4와 5, 6이 없어요. 선천운에도 없고 이름에도 없어요. 이 이름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돼요.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이름을 해석하는 방법은 한 5가지? 그 정도는 될 수도 있어요. 3가지? 4가지? 이렇게 5가지? 넓게 보면.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한 가지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분이 이름에서 3, 4와 5, 6이 없어요. 3, 4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자한테는 자식이죠. 자식은 그러면 어디로 낳죠? 유방과 자궁이에요. 즉 생식기죠. 이분이 이름에서 3, 4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궁, 유방, 생식기에 대한 매력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미인이긴 하지만 이분을 통해서 남편이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그런 매력이 없다는 거죠. 남편이 부인한테 성적인 매력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3, 4가 없으면 다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이름을 전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또 5, 6이 없죠. 이분이 5, 6이 없다니까 재물이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은 재물이 없어요. 5가지 중에서 제가 2가지를 얘기하죠. 이분이 5, 6이 없다 보니까 재물운이 없죠. 그래서 이분이 남편이 결혼 전에도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바람을 핀 건 아니죠. 이성관계가 조금 복잡했었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알았던 거고,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도 남편이 결혼 전부터 이성관계가 좀 복잡했던 것을 계속 이어서 가는 남자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분이 이제 이혼을 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애들이 어릴 때는 자식을 키워야 되는 그런 모성애 때문에 이혼을 못했고, 그 다음에 자식이 다 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독립을 해야 되죠. 이혼을 하려면. 근데 이분이 독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할 때 돈을 벌 자신이 없다는 거죠. 이름이 없으니 어때요? 내가 나가서 돈을 쓰면 썼지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벌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실 때 이제 소개로 왔기 때문에 친구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 친구도 이분의 그런 속 사정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근데 그 친구분은 이름을 통해서 얼마나 잘 상담을 하는지 그게 옆에서 듣고 싶었던 거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친구랑 같이 와도 따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죠. 너는 나가 있어라 이러고. 근데 이분은 친구가 옆에서 들어도 괜찮다고 그런 것도 어때요? 다 이름에 있죠. 그래서 이분이 친구가 옆에서 들었을 때 제가 이름을 가지고 상담을 했을 때 너무나 놀래더라고요. 너 정말 그러니? 너 정말 그러니? 그러니까 친구가 어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당사자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분이 이제 계명을 이제 당연히 의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주를 보고 그 다음 대운을 보니까 제가 이제 계명을 물론 이름을 사주에서 이제 보고 이름을 계명해 주는데 이분이 다음 대운이
지금과 같이 살아왔던 그런 것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는 이혼할 거래요. 이혼할 거라고. 근데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애들도 키워야 되고 본인도 자신도 없었고 사회생활을 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명을 통해서 자기도 이제는 지금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이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우리가 이름은 그 사람이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이름이 완전히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남편이 나한테 사랑을 구하겠냐고요. 갑옷을 벗어 버릴 때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사람들이 대부분 계명을 할 때는 자기가 그 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름이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뭐 계명하면 다 좋아지나요? 이러면서 계명을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건 어때요? 운이 와도 받아먹기 힘들어요. 또 운이 아직 안 온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데 가서 또 계명을 해요. 저기 한문으로 하는 데 가서. 그리고 전화가 와요, 나중에. 선생님, 제가요, 어떻게 친구 따라갔다가 이름을 개명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간명비를 받고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주 가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죠. 그럼 또 실망을 하죠. 자기는 좋은 이름을 바꾼 줄 알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또 다음에 또 다시 와서 이중으로 돈 쓰고 개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름은 그 사람이 오시기 때문에 밤에 남편이 왔는데도 그냥 그런 철갑 옷을 입고 있으니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오겠냐고요. 예쁜 잠옷 입고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철갑 옷을 벗어버리고 여성의 미를 찾을 수 있게끔 이제 이름을 제가 잘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 보니까 여행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보니까 여전히 아름다운데 좀 제가 이 이름을 상담하면서 마음이 좀 슬펐어요. 내 남자니까 당연히 내 것이어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힘들게 외롭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에 좀 제가 마음이 좀 슬펐어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내 남자친구가 자꾸 딴짓을 하거나 또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내 남자친구가 이름이 잘못되거나 내 남편의 이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번 감명을 받아볼 필요도 있죠. 우리가 모든 현상은 상대방으로부터 또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원인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상대방 탓을 하죠. 저도 그럴 때 많죠.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또 저 자신을 알기 위해서 제가 명리 공부를 한 거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명리 공부해야 된다고 제가 하는 얘기죠. 저 선생님 또 저 얘기한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애들도 엄마는 맨날 명리 얘기만 한다고. 제가 그 얘기 하는 것은 얘들아 빨리 눈치를 채라. 엄마가 이 얘기하는 것은 빨리 명리를 접하는 기회를 좀 시간을 빨리 땡겨보라는 거죠. 배우긴 배운대요. 자기네 아이들 운도 그렇고 사주를 이 엄마가 계속 사는 건 아니니까 자기네가 엄마가 자기네 운을 봐주고 얘기를 해줬듯이 자기네
아이들도 자기네가 봐주겠다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시간을 좀 땡겨보라는 거죠. 눈치를 아직도 못 채요. 못 채고 있어. 자, 그러면 친구하고 같이 오신 또는 친구하고 같이 왔다고 하는 것은 남편한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친구한테 의지하고 싶으니까 같이 오셨겠죠. 자, 자기의 이름이 어떤지 한번 상담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건강할 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죠. 이미 병들었을 때 상담을 받는 것보다 건강할 때 건강검진을 하듯이 건강할 때 이름도 감명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